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제가 요즘에 이제 로보티즈만 찍어드리고 있죠. 근데 이 클로봇 왜 안 올려주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클로봇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빠르게 좀 차트를 보면은 일단 클로봇이 장중에 6% 가까이 오전장에 올라줬어요. 그런데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흔들기가 심하죠. 그 흔들기 위치가 또 이 직전 고점 위치이기도 하니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이 클로봇의 이 윗꼬리가 달리는 이 흔들기는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주 내내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. 자, 그런데 딱 팩트만 놓고 보면 어떻죠? 저점과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게 현재 이 클로봇의 차트입니다.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건지, 그리고 지금 이 클로봇의 위치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이 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오늘 영상에서 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이제 클로봇이 고점 돌파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,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 이렇게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또 부탁드릴게요. 자,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클로봇이 장중에 좀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윗꼬리를 발생시키는 거는 지금 이 소형 로봇주들이 있죠. 소형 로봇주들이 이 개인들의 포모로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, 얘네들이 최근에 엄청 급락이 나왔습니다. 얘네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가는 거예요. 즉, 이 우량 로봇과 이 소형 로봇, 이 로봇주 안에서도 이런 순환매에 대한 구조가 발생이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본질적인 우량 로봇을 계속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해서 이제 다들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런데 제가 이 클로봇뿐만 아니라 로보티즈를 찍어드리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죠? 로봇주는 끝이 난 게 아니다. 자, 오늘도 자금 순환이 일어나는 것도 긍정적이고, 이 버블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와 소리가 나와야지만 이 끝이 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계속 윗꼬리를 달고 이 개인들의 심리를 아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위치들, 이 와 소리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팩트를 좀 더 말씀드리면, 지금은 상위 로봇주들은 이 지수 조정이 나와도 엄청 잘 가고 있어요. 오히려 장중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리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. 클로봇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도 어때요?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가는 거죠. 자, 왜 이런 현상이 나냐? 자, 왜 시총 상위 섹터가 제가 간다고 했죠? 지수가 가야 되니까. 제가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해드리잖아요. 제가 800포인트 때부터 지수 1000포인트 돌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돌파를 했고, 지금은 이 저희 역사적인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, 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.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수가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. 즉, 이 지수 추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뭐 로봇주를 이야기했고, 여기서는 제가 반도체 부품주를 이야기했죠. 그리고 지수가 돌파할 때는 2차 전지도 갈 거고,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갈 거라고. 지금 이 지수가 1180포인트까지 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세요. 다 전부 이 바닥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업종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. 처음에는 순환매를 보이다가 이렇게 지수가 치고 갈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. 클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여기서부터 이 3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이 갭 보이시죠? 갭도 갭이고, 이 어떤 흔들기가 나왔던 이 가격대를 이탈을 안 하고,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금의 이탈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뭐죠? 이 클로봇은 추세가 발생되면 이 11선, 그러니까 11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지배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, 여전히 어때요? 종가상에서 단 한 번도 11선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. 오늘도 유지를 하는 거죠. 그럼 우리는 홀딩을 하는 겁니다. 홀딩을. 그래야지 이 지지를 하고 나오는 그 과열 슈팅이 나왔을 때 과열의 시세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. 제가 이번에 이 돌파를 할 때도 여기는 이 3차 상승이다. 뭐 이 표현을 쓰면서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. 그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. 선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11선을 안착을 하고,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온 거죠. 그죠? 지지에 대한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데 그게 다시 한번 지지로 되는 그림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이평선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줄 수는 있겠죠. 그럼 이제 11선이 이렇게 좀 올라오겠죠. 그래서 이 1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유를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긴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변동성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이날 1월 20일 날이죠. 이날 뿌리장에서 엄청난 투매가 발생했던 장인데, 이제 이 날이 기준이 될 거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.
이날 한번 따라오는 개인들을 공포를 만들어서 전부 다 지금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소화를.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.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이 없어요. 개인이. 예, 이미 다 틀렸다니까요. 이 흔들기 때문에. 수급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. 계속 상승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보면. 기관 금융투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. 지금. 기관 금융투자. 개인들이 어때요? 계속 팔죠. 코스닥이 가는 건 기관 중심의 시장입니다. 기관 중심의. 기관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해요. 근데 뭐 다들 로봇이 끝났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사는데 이게 뭘 끝난 거냐 이거죠. 아직도 진행형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. 시총 상위 종목들을 다 보시면 자 로보티지 어때요? 똑같죠. 기관들은 이 지금 시장 흔들기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도 전부 다 이 시총상위 로봇주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겁니다. 파는 건 누구밖에 없다? 개인밖에 없다는 겁니다. 개인밖에.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을 제가 괜히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얘네들은 쉬어가더라도 또 올라갈 때 또 제일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 한 주도 뺏기지 마시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 팔고 싶다고 하면 종가상 11선 이탈되면 파시라고요. 안 깨지잖아요. 안 깨져. 특히 뭐 저와 처음부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100%가 좀 넘는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산 거잖아요. 이 전환이 나올 때부터. 근데 이 흔들기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여기서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렸고 이때 못 사신 분들 어디서 사시라고요? 여기서 사시라고 또 문자를 다 보내드렸죠. 그리고 상승 그리고 상승. 이 근거를 제가 이 수급이나 시장의 상황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로봇의 좀 큰 그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조정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. 조정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조정은 분명히 발생해요. 그런데 이때도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대한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대한 기간 조정이 길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과열을 만드는 이 대세 상승의 큰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. 지금 저는 이 큰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. 요 정도. 상반기에는 한번 흔들기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때보다는 좀 더 대응이 더 중요한 위치고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해도 로봇은 끝이 아니다. 뭐 제가 계속 올라간다고만 하니까 저를 뭐 너무 뭐 상승론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, 저는 무조건 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는 걸 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. 뭐예요? 이때도 뭐라고 했죠? 11선 지지로 보셔라. 깨지니까 여기서 좀 팔 사람 파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그리고 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안 깨지니까 똑같이 안 깨지니까 팔지 말고 보유를 하라는 겁니다. 정 팔고 싶은 뭐다 깨지면 좀 파셔라.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. 이게 얼만큼 끌고 가냐의 싸움이에요. 그냥 지금은 어떤 마인드가 이 3차 상승에서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제가 이날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이거 안 깨지면 보유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는 이 못 먹어도 쓰리고라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 다음 과열 파동까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앞에 이 조정도 이 현재의 조정도 지금 다 버티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런 흔들림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. 지금까지 저와 끝까지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점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. 맥점 차트로. 자, 이 차트는 제가 이 킴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? 이 차트 하나로만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전부 담긴 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밴드가 지지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즉 뭐를 알려준다? 이 맥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자 보시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이런 흔들림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.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지 수익을 맛보는 거죠. 그런데 이 세력들이 사는 이 맥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편안하죠. 맥점에서 바로 시세가 나오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1차 맥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고 2차 맥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죠. 보면 그 자리가 수렴에 대한 돌파, 이 고가 추세에 대한 돌파, 그리고 파동으로 보더라도 이 직전 고점의 지지. 이번에는 직전 고점 오지도 않고 반등 나왔죠. 지금도 직전 고점 어때요? 안 깨집니다.
우리가 아는 계단식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잔파동들에 우리 마음만 흔들린다는 겁니다. 거기에 제가 수급도 보여드렸죠.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 기술적인 분석부터 이 수급에 대한 부분, 이 파동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알려주는 어떤 기술적 분석의 그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클로봇이 이 밴드가 깨지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확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. 확인 거래를. 깨지고 나서 팔아도 상관이 없다. 왜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왜 어깨에서 팔아라는 말이 있냐면 그 과열의 시세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. 그 과열이 나오고 그 깨짐이 발생했을 때, 그 기준점이 깨짐이 발생했을 때 그때 팔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되는 거거든요. 이번에 금시세 보셨죠? 상승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? 하락이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걸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저는 이 노란 밴드가 기준이고 그게 정 어렵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고 아시겠죠? 정 언제 팔지 모르면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할 때, 그러니까 제가 살 때 사고 제가 수익 실현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매도 차트로도 한번 보자고요.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? 얘는 과열 밴드가 오면 기간 조정이든 어떤 시간 조정이 발생되는데 과열까지 오려면 아직도 폭이 많이 나왔습니다. 지금은 이 고점 추세로 걸리긴 해요. 이 고점 추세 걸리긴 한데 어떤 그림이 나오냐? 이렇게 계속 두드림하다가 교접하다가 이렇게 슈팅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라는 거죠. 앞에 저항, 근접치의 저항 다들 보이시죠?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아직까진 상방으로 여유가 있다. 이 과열을 맛을 보던 이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 던지던 절대 지금은 신규 매수에 대한 영역은 아니에요.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과열 밴드에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보자고요. 자, 기술적인 위치 다 설명을 해드렸죠. 그리고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지금 코스닥 중심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. 2차전지 등등 반도체 부품이랑. 자,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? 장기적 관점에서 긴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이 클로봇의 모든 이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미리 다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.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중심이 잡기가 어렵고 타점이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,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 아래의 번호 있죠? 아래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제 번호는 010-6518-5019입니다.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좋은 수익을 내자는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댓글로 맥점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댓글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. 문자로. 자, 그래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전체 발송으로 해드릴 거예요. 전체 발송으로. 제가 언제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제가 이 밴드가 안 깨지면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맥점 차트 있죠? 이 맥점 차트로 지금 많은 분들과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차트 한번 보시죠.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.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,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그리고 계속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과열이 나오고 너무 흔들기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힘드실 건데 근데 이 유동성장 이대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. 지금 버블이라고 보면 버블의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 있죠. 그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
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네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.
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다시 클로봇으로 돌아와서 좀 요약을 해보자고요. 일단 이 단기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? 이 10일 이동평균선, 이 11선을 잘 보시라고 했어요. 근데 지금 12시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어때요? 깨질랑 말랑 계속 이 건들건들하고는 있습니다. 특이점이라는 게 오늘 장중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 대응에 대한 부분 확실히 신경을 써주시고,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11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면 깨짐이 발생한다고 하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이 6만원 초반대 가격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때가 이제 뭐 1차 때 그리고 2차 때 못 사신 분들 이 3차 맥점에 대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. 물론 또 거기서 이와 같이 또 이 지지의 흐름을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며칠 좀 체크를 하고 이 3차 맥점이라 판단이 되면 그때는 또 잡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제가 이 클로봇 특이점이 나올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매일 또 시장 이야기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고 뭐 로봇주들의 흐름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